오늘도 레전드 채널을 방문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사연에 들어가기 앞서 속도 조절을 원하시는 분은 오른쪽 상단 점 3개 버튼을 눌러 속도를 조절해주세요. 그럼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몇 년 전 이혼을 하고 혼자 살고 있는 남자입니다. 저는 아주 어릴 때 한 여자를 만났어요. 소위 부킹이라고 하나요? 하여튼 친구들과 놀다가 눈이 맞아서 즉석으로 거기 있던 무리 여자들과 놀게 되었고 그중 한 명과 사랑에 빠졌습니다. 처음 느껴보는 짜릿한 사랑의 감정에 저는 살이 분별할 것도 없이 그 여자와 사랑을 나누었던 것 같아요. 그 여자에 대해 자세히 알지도 못하면서요. 그러다 여자에게 아이가 생겼어요. 저는 아직 준비가 안 되어 있어서 너무나 놀랍고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여자가 더 두려워할 것이기에 저는 더 열심히 일해서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고 그렇게 약속한 뒤 저희는 동거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내를 위해 그리고 곧 태어날 아이를 위해 밤낮 없이 일을 했어요. 그런데도 밤늦게 집에 들어오면 아내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참다 못해 한마디 했지요. 너 지금 홀몸도 아닌데 왜 자꾸 밤만 되면 집에서 보이지도 않고 어딜 갔다 오는 거냐. 혹여나 밖에 나갔다가 다치기라도 하면 골치 아파 못 쓴다고요. 그럴 때면 항상 여자는 가슴이 너무 답답해서 바람 쐬고 나왔어 하더라고요. 그냥 그렇구나 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리고 아이가 태어날 무렵 저는 아내의 정확한 나이를 알게 되었습니다. 저보다 11살이 많더라고요. 어느 정도 나이가 많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2~3살 차이인 줄 알았어요. 솔직히 조금 놀랐지요. 하지만 나이는 상관없었습니다. 그렇게 이쁜 딸을 낳았고 저희는 동거하며 행복하게 지냈어요. 그러다 일이 터졌습니다. 애가 유치원에 들어갔을 때 선생님께서 아내에게 전화를 한 겁니다. 아이 행동이 조금 이상한데 혹시 장애검사 받아봤냐고요. 황당스러운 선생님이 말해 아내는 바락 화를 내며 우리 애가 그걸 왜 봤냐고 했대요. 아내는 짐작하고 있었지만 차마 장애를 인정하기 싫어서 계속해서 병원 가는 것을 미루었습니다. 이렇게 두면 애가 더 심해지고 치료 시기를 놓쳐서 안 되겠다고 하며 제가 하루 시간을 낸 뒤 대학병원으로 가게 되었고 결국 아이는 지적장애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아내는 짜증이 많아졌고 애한테도 답답함과 화를 많이 냈어요. 내 딸이 장애인이란 것을 인정하기 싫었겠지요. 아내는 아이를 돌보지 않고 거의 매일같이 집을 비웠습니다. 그럴수록 저는 속이 타들어갔고요. 애는 결국 초등학교를 장애학교로 들어가게 되었고요. 다달이 나가는 돈은 더 많아지고 저는 더 열심히 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밖에서 뼈 부러지게 일하면 뭐하나. 아내는 일하지도 않으면서 매일 밖에 나가 겉돌고 쇼핑하는데 점점 부부 사이는 안 좋아졌고 애 초등학교 들어가고 거의 6~7년 넘게 남보다 못한 사이로 살게 되었어요. 그러다 와이프가 외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저에게 들켰습니다. 어떻게 알게 되었냐면 애 초등학교 선생님께서 저에게 전화가 온 겁니다. 애한테 열이 많이 나고 몸이 아픈 것 같아서 지금 병원에 데려가야 할 것 같다고 오실 수 있냐고 하면서요. 저는 일하고 있으니까 안 사람한테 전화해보라고 전화 안 해보셨냐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10통을 넘게 이미 전화를 했는데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순간 쎄한 느낌이 든 저는 알겠다고 제가 아이 데리러 가겠다고 말을 한 뒤 일을 빼고 잠깐 집에 들렸습니다. 예상대로 신발장에 남자 구두가 있더군요. 안방 문을 확 열고 들어가자
아내보다 한참 어린 남자와 아내는 한 몸이 되어 아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더라고요. 화가 머리 끝까지 올라왔고 주변에 있던 물건을 던지면서 소리쳤습니다. 너는 정신이 있니 없니? 너가 그러고도 애 엄마야? 애가 아파서 열이 펄펄 끓고 있는데 선생님 전화 하나 안 받고 어린 놈이랑 이짓거리하고 있었어? 너 여태까지 밖에 나가서 싸돌아다닌 이유가 이놈 때문이야? 내가 딸 때문에 참고 살려고 했는데 너 정말 안 되겠다. 정말 안 되겠어. 하면서 화를 냈습니다. 아내는 저희 말에 화들짝 놀라 핸드폰을 확인했고 선생님께 부재중 전화가 10통 와 있다는 것을 보고 황급하게 옷을 입은 뒤 애 학교를 갈 준비를 하더라고요. 저는 아내의 가증스러운 모습에 아내를 밀치고 제가 학교에 가서 딸 아이 병원 데려갔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이혼해야겠다 마음을 먹었고요. 그러다 결국 합의 이혼으로 저희 부부는 완전히 남남이 되었습니다. 양육권 문제로 심한 다툼이 있었는데 남자인 저는 양육권을 가져오는 데 있어서 여자보다 법적으로 불리하더라고요. 결국엔 와이프가 딸 아이를 데려갔습니다. 제가 멍청해서 방어를 잘 못한 실수도 있었고요. 아내는 아이를 데려간 뒤 종적을 감추고 완전히 저와 연락을 끊었어요. 저는 딸을 보고 싶어도 볼 수 없었고요. 수소문을 해도 아내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내의 친구들 말에 따르면 중국으로 도망쳤다니, 섬으로 가서 딸이랑 힘들게 살고 있다니 별별 소리가 다 나왔지요. 그러다 제가 아내의 충격적 과거에 대해 알게 되었어요. 아내는 원래 화를 내면서 돈을 벌었던 사람이랍니다. 그러니까 남자들 몸으로 상대해서 돈을 벌다가 저와 눈이 맞게 되었고 아이를 낳은 뒤 일을 그만두었지만 그 돈맛을 못 버려 매일 제가 새벽에 일을 나가는 사이에 밤에 집을 나가 잠깐씩 몇 건을 하면서 용돈벌이를 했던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돈을 넉넉하게 주지 못했는데도 항상 쇼핑했던 거였고요. 정말 충격이 도가니 그 자체였습니다. 배신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고 눈치 없었던 제가 한심해서 정말 죽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아내를 원망할 수도 딸을 데려올 수도 없었어요. 연락이 되어야 말이지요. 그렇게 세월이 흐르고 저는 그래도 조금 성실하게 일하고 건설 관련 자격증도 딴 결과 이곳저곳에서 사람들이 불러주었어요. 어느 정도 자리도 잡게 되었고 제 명의로 작지만 그래도 제 한 몸 살만한 아파트도 마련했고요. 이혼하고 나서 거의 8, 9년 동안 일만 하며 살았으니 말이지요. 그렇게 딸에 대한 그리움, 아내에 대한 원망 모두 시간의 비팔에 희미해질 때쯤 6년 전 연락을 끊은 한 친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너무나 오랜만에 온 연락이었기에 저는 조금 놀랐지요. 친구에게 말했습니다. 야, 너 사업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오랜만에 연락하는 게 어딨냐? 네가 그러면 안 되지. 우리가 몇 년 친구인데 나 많이 섭섭했다. 라고 말하자 그 친구는 뜸을 들이며 말을 하더라고요. 야, 나 사업 완전히 말아먹고 지금 파산 신청하고 일용직으로 밥 벌어먹고 산다. 우리 한번 만나야지. 아, 그리고 다름이 아니라 니한테 이야기하려고 연락한 게 아니라 니 아픈 딸 있잖아. 10년 전인가 9년 전인가 아내가 데리고 간 그 딸. 내가 워낙 어릴 때 얼굴을 봐서 긴가민가 하긴 한데 솔직히 내가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내가 외롭고 총각이니까 방석집을 좀 가는데 거기 가게 중에 니 딸이랑 니 와이프랑 정말 똑같이 생긴 사람이 있더라. 니 딸은 아유 별 손바닥만한 옷을 입고 손님들 상대하고 있고 니 와이프는 담배 뻐끔뻐끔 피면서 마담 노릇을 하고 있다 이거야. 깜짝 놀라서 몇 번이나 다시 봤는데도 니 딸이랑 와이프가 맞는 것 같아. 특히 니 와이프는 내 얼굴 보자마자 조금 놀랐는지 담배를 끄고 가게 안으로 들어가더라 라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내가 네 와이프만 거기 있었다면
너한테 말도 안 했어. 그런데 네 딸이 거기서 그러고 있으니까 내가 그런 거야. 라고 말하더라고요. 깜짝 놀란 저는 장난치지 말라고. 진짜냐고. 사진 없냐고 물었지만 장난 아니고 사진을 어떻게 찍냐고. 주소 알려줄 테니 한번 가보라는 말만 남기더라고요. 그 말을 듣자마자 부글부글 끓는 상태로 차에 주소를 찍었고 저는 속도를 내서 그곳에 도착했습니다. 소위 방석집이 몰려있는 음산한 골목에 한기가 느껴져 쉬이 들어갈 수 없었어요. 깊은 골목 안에는 빨간불이 켜있는 통유리 가게들이 질비했고 그 안에는 여성들이 있었습니다. 그 근처에는 바닷가와 공장들이 가까워 노동하는 남자들이 몰려 있었고요. 아마 그러한 남자들을 상대로 일을 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여기서 딸과 아내를 발견하면 아내를 가만두지 않겠다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는 모자를 푹 눌러쓰고 그 골목 안으로 들어갔지요. 음산한 한기가 느껴지는 그 골목을 걸으면서 든 생각은 아니, 아직도 대한민국에 이런 곳이 있다고? 말도 안 돼. 정말 믿고 싶지 않는 밑바닥 현실 그 자체였습니다. 나이트가 없어지니 삐끼들은 이 골목으로 들어와 남자 손님들을 데려오고 가격을 흥정했고요. 문 닫은 가게들이 많았지만 그래도 꽤 큰 규모의 유흥가게에 놀람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가게에서 익숙한 비명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내 딸의 목소리였어요. 순간 소리를 향해 달려갔고 그 순간 정말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실 하누락이 걸치고 있지 않는 내 딸이 비명을 지르며 가게 밖으로 뛰쳐나오는 겁니다. 화들짝 놀란 저는 딸의 이름을 부르며 달려가려는 그 순간 와이프가 나와서 딸이 머리채를 잡고 다시 가게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저는 그때부터 이성의 끈을 놓았고 와이프를 향해 미친듯이 달려가 와이프의 머리통을 갈기고 냅다 눕힌 뒤 정신을 잃고 그렇게 와이프에게 분을 풀었습니다. 순간 어디서 나왔는지 남성네들이 저를 데려가려고 했고 와이프는 얼얼한 얼굴을 만지며 하지 말라고 내 남편이라고 하면서 제지하더라고요. 딸은 짐승 같은 울음소리를 내며 저에게 달려와 안겼고요. 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빨리 설명해달라고 했습니다. 아내는 담배알을 하나 물더니 어렵게 말을 꺼내더라고요. 이혼하고 나서 사치스러운 소비 끊지 못하고 빚만 쌓이고 노름을 하다 보니 감당이 안 되었다고. 그래서 술에 의존한 채 살다가 예전에 일했던 가게 마담이 여기 와서 일해보라는 말에 여기로 들어왔고 내가 일하다가 가게를 넘겨받고 나서부턴 딸 여기로 출근시켰다고 하는 겁니다. 어처구니 없는 그 말에 저는 아내에게 소리쳤지요. 네가 그러고도 엄마냐고, 네가 사람이냐고 천벌 받으라고 하면서요. 그러자 아내 모든 걸 체념한 듯이 말하더라고요. 나 엄마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짐승이라고. 인생 밑바닥까지 가서 딸 팔아먹은 년이라고 하면서요. 말이 안 통한다 싶었고 모든 걸 포기한 사람이니 제가 무슨 욕을 해도 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체념한 뒤 제 외투를 벗어 딸을 감쌌고 제 차로 데려왔습니다. 그러고는 그 동네 경찰서에 가서 신고를 했어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화가 단단히 나게 되었습니다. 그놈들 뒷돈 받아먹었는지 수사는 물론이고 사건 접수도 안 해주고 절 그냥 이상한 취급하며 서로 이를 떠밀고 무시를 했습니다. 당신 늘 이렇게 나온 거 후회할 거라고 하면서 전 바로 검찰청으로 가서 직통 고소장을 작성했고요. 그렇게 되면 검사를 통해서 바로 수사가 진행되었기 때문이에요. 아내도 고소했습니다. 가만히 냅두고 용서하면 안 될 것 같았어요. 그리고 나서 국민신문고 각종 인터넷에 글도 올렸어요. 그 글을 윗사람이 확인했는지 금방 지워졌지만 순식간에 소문은 퍼졌고 그 방석집 일대가 문을 닫고 단속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 딸은 힘겹게 증언을 하고 조사를 받으며 엄마가 저지른 충격적인, 아니
악마보다 더 악마 같은 짓거리를 폭로했고 결국 애 엄마는 성 관련 특별법으로 구속되어 1심에서 징역형이 떨어졌고요. 딸이 몸담갔던 그 방석집 일대는 전부 문을 닫고 아예 영업을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상상도 하기 싫은 사건으로 인해 저와 딸의 마음에는 크나큰 상처가 새겨지게 되었고 딸은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려 잠을 단 한숨도 못 자며 짐승처럼 울었어요. 국가에서 연계해주는 심리치료와 미술치료를 받으며 딸은 마음을 안정시켰고요. 다행히 미술에 흥미가 있었는지 그림을 그릴 때면 아무 생각 안 난다며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없는 형편에 물감이며 도화지며 보시며 최고 좋은 걸로 전부 사주고 제 집에 있는 작은 방 하나를 전부 딸의 그림방으로 만들었습니다. 하얀색 큰 종이를 여러 겹 벽에 붙여 벽지 자체가 도화지가 될 수 있게 만들어 놓았고요. 딸의 자립을 위해 아예 그림을 제대로 배우게 하려고 지금 준비 중입니다. 덕분에 딸도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게 되어 처음보다 웃음이 많이 생겼고 정신적으로 안정이 되었네요. 요 며칠 흉흉한 뉴스 이야기에 제 딸의 사건이 생각나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그 일대를 뒤집은 이후로 대한민국에 그런 방석집 모여있는 곳, 불법으로 여자 데려와서 그 짓거리 하는 사람들 없어진 줄 알았는데 아직도 성행하고 있다니 정말 억장이 무너져 내리고 피해자의 상처를 가늠할 수 없기에 더욱더 속상하네요. 정말 세상은 왜 그런지 돈 때문에 지 자식까지 팔아먹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또 한 번 느끼고 가네요. 최소한 돈 때문에 지 자식 파는 그런 짓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물질 만능주의가 세상을 이렇게 만든 것인지 아니면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된 건지 너무나 속상해서 밤잠 이루지 못하네요. 혼자 살기에 부족하지 않았지만 딸이 저에게 다시 돌아왔으니 저는 다시 젊었을 때 시절로 돌아가 열심히 일을 해야겠지요. 그래야 딸도 먹여 살리고 저 죽고 나서 딸이 혼자 남을 때 제가 읽어놓은 재산으로 자신을 지킬 수 있겠지요. 그렇게 전 무거운 어깨를 가진 채 다시 일어나 하루하루를 살아보렵니다. 세상에 저만 힘들까요? 다 힘들다고 생각하고 우리 딸내미 생각해서 다시 일하렵니다. 그럼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각박한 세상 같이 힘내며 살아가요.